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무료했던 일상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개막전이 다가왔는데요. 드디어 수원축구가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은 승격을 향한 팀의 의지가 강하고 그 어느 때보다 만족할 이적 시장을 보냈기에 새 시즌을 임하는 우리들의 각오도 숫봉으로 충전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숫봉은 100% 이상입니다. 그 어떤 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새 시즌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2025년 수원축구로 4계절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출발점에 섰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압도적인 응원으로 빅버드가 원정팀의 무덤이 되고 다시 한번 수원이 원정 깡패가 되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믿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골다방 크루의 팟캐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 모여주신 패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산전 승료가 되고 싶은 이 시대의 참 독설가 건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승료 희망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수원과 리버풀을 사랑하는 25살 골다방의 막내 브라이언입니다. 막내를 강조하시는데? 언제나 막내 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 사는 계란 강윤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우리 팟캐스트 들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보태주시고 밀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두루두루 보살펴주시고 많이 웃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숨을 쉬셔야 됩니다. 네, 지난해 조회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감사 인사를 지금 준비해왔습니다. 지난 저희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유튜브 한정에서 제가 원래 팟빵도 잘 나오는 편인데 유튜브는 이렇게 좀 등락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 채널 한정에서는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예, 진짜 모두 패널분들 덕분이고 그다음에 또 들어주시는 우리 구독자 또 수원 팬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자축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만큼 팬들의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안산전 6,000장이 넘는데 그게 벌써 매진됐어요. 저는 이제 그 좀 여유롭다고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는 버티겠지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제 참나. 그 여유롭단 말이 3분 카레를 끓일 정도의 시간도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이 짬바가 부족한 거야. 아니, 3분 정도가 여유롭다는 거고. 예? 10분이 웬 말입니까? 10분 뒤면은 아무도 못합니다. 예. 그러게요. 제가 우리 팬들을 좀 얕잡아 봤던 것 같아요. 반성했습니다. 예. 아니, 이번 6,000명이 지난 K리그 1라운드 그 전체 원정 팬들 인원수보다 많다라는 얘기가 돌던데요? 네, 맞아요. 와.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K리그 1이 먼저 개막했고 거기에 그때 이제 원정 응원관 야. 팬들보다 지금 이제 돌아오는 안산전 6,000명이 더 많다. 저는 1부 리그 올라가도 걱정돼요. 왜냐하면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원정 팬들한테 특히나 수원 상대하는 팀들이 한몫 좀 챙겨보려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문도 더 개방해서 들어오게 한다든가. 근데 1부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경쟁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배려를 많이 안 해줄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티켓 구하는 게 더 힘들 거라서 정말로 내년에 이제 승격한다면 그 문제도 정말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행복한 고민이겠죠? 예, 일단 올라가고 봐야 되겠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업로드한 백반기행 김포편 다들 보셨습니까? 재밌게 봤습니다. 네, 또 건어쌤 또 같이 다녀오셨고요. 그렇죠. 그 19년도에 그 허명호 님이 어린이날에 그 저희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이 좀 놀라웠고, 지난번에 강윤 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에 아마 같은 공간에 있었을 텐데 서로가 몰라서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놀랐고, 그 이준희는 되게 이슈가 많이 됐던데 제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도
저희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다는 점. 네, 상당히 속상하고, 그 허명호님 아내분이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체 원정을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 도대체 이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되게 재밌었던 거는 제가 이준희를 작년에 처음 만났을 때 되게 그 애기 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만나니까 아우, 초등학생이 다 돼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로블록스 게임을 막 하는데, 야, 이 남자 다 됐다. 그놈의 로블록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담이지만 그 시절 2019년도의 골다방은 뭐 아무도 몰라봤다는 거 그렇죠. 음. 네.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인사해 주시는 거. 더 노력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드렸고요. 네. 저는 김포원정을 2차례 작년에 갔었는데, 맞아. 제가 갔을 때 느낀 부분들을 이제 명호님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통로가 좁은 점, 그리고 뭐 게이트가 하나인 것도 그렇고, 화장실이 열악한 거, 그리고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전 갔다 온 사람으로서 좀 울림이 있었고, 또 영상에 명언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2분 41초에 누가 해놨는데, 지미스님께서 4시간은 내게 아니다. 아. 신혼 애송이들아, 들어라. 아. 4시간은 내게 아니다. 누구 겁니까 그러면? 누구 거죠? 이거 그 또 재밌는 게 있던데, 그 13분 28초에 명호님이 저랑 간 거 맞죠? 이 말씀도. 맞아. 센스가. 너무, 가정이 파탄날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보면서 이게 백반기행인지 뭔지 이게 근데 너무 그 삼박자가 잘 맞는 회차이지 않았나. 아이가 이제 이준이가 또 그 찬트도 불러주고.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재밌었습니다. 네. 왜냐면 그 유부남들끼리 오랜만에 진솔한 얘기 하는 게 1년에 손에 꼽거든요. 그렇죠. 에. 개탄날입니다, 개탄날. 근데 그 웃긴 게 4시간은 내게 아니다 하면서조차도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차에 계신 이제 저희 셋다 눈치 형수님을. 봤어요, 셋다. 네. 네. 심지어 건어스님은 이제 아내분이 구독자가 아니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고 계시더라. 혹시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어디서나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서나 사우론의 네, 눈 같은 존재인가요? 하늘에서 보고 있을 수도 몰라요. 아, 네. 하여튼 잘못했다간 그 이혼 숙녀 캠프를 찍을 뻔했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끝났던 거 재밌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최어린이 탑4가 있습니다. 원주 사는 우모양,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원주 사는 오모군, 네. 그 오모군의 동생 오모양, 네. 그리고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허이준 군이 또 제 최어린이들인데요. 그래서 매우 굉장히 즐겁게 봤어요. 이 영상 중에서 이준이가 부른 푸른 날개의 꿈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맞아. 저도 엄청 그 흐린 기억 속에 있는 곡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아이 입에서 나와서 그렇지 그 성악가 분이 웅장, 네, 뭔가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런 노래를 듣고 또 기억해서 이렇게 부를 정도로 좋아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신기하고 역시 8년차 모태기량의 위험인가 싶었습니다. 이준희 어머님의 제보에 따르면 이준희에게 예전 영상을 보여주는데 영상에 나온 저 곡을 듣고 꽂혀서 계속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영상 중에 이제 그 이준희의 큰아버지죠. 우리 파라솔 형님. 파라솔 형님의 친구분이 영상 중에 등장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는 삼촌 얼굴을 보고 그거를 또 잘 기억하는 편이라 그래서 더 기억이 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가사 틀릴까봐 매일 밤 연습을 엄청 열심히 했대요. 영상에 이제 부르려고. 참 여러모로 귀엽고 또 기특한 어린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준희 어머니가 추가로 또 제보를 해주셨는데 일주일에 하루만 적는 그 일기장의 페이지를 우리 골다방 삼촌과 만난 날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뿌듯하네요. 네, 그것도 뿌듯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준희한테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된 것 같아갖고 저희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준희에게 빠진 이모 삼촌들이 속출하고 있을 걸로 아는데
경기장에서 이준이 만나면 영상 잘 봤다고 인사해 주시면 또 아이가 매우 좋아할 것 같아서 꼭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추가적으로 받은 제보인데, 유치원에서, 이준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이걸 틀어주셨다 하더라고요. 아, 아이고. 유튜브를? 네, 유튜브를. 그래서 순간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 비방용 멘트 한 거 없나?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와. 아이고. 네. 근데 왜 단체로 틀어주셨을까? 각자 안 와서 보라고 했으면 한 10개는 더 올랐을 텐데. 아이들이, 이제 이주인 친구들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싶어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자꾸 요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만큼, 귀엽다. 네, 이슈가 유치원에서는 꽤나 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응원가, 제목이 뭐였죠? 푸른 날개 네. 꿈이죠. 예. 푸른 날개고. 저, 그걸 예, 따서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푸른 망부에 그래가지고 수원 영상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구나. 예. 네. 몰랐네요, 또. 제가 그 응원가를 몰라가지고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우종 군한테 물어봐서 이거 뭐야? 이런 역시 수원 척척 박사. 우종이는 1초도 안 걸리게 답을 줘요. 아니, 진짜 신기한 게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새벽 요즘 잠을 길게 못 자서 4, 5시에 항상 깨는데, 요즘 해외 축구가 4, 5시에 있잖아요. 박싱데이 아침도 있고, 예. 근데 리버풀이 최근에 4시인가 5시에 경기가 끝났는데, 갑자기 리버풀 경기 결과를 다 끝나자마자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언제 자나? 저도 그게 궁금해요. 물어보려고. 잠은 자는 거니. 예. 뭐 하냐니까, 이제 출근을 한다. 부지런하네. 예, 진짜 되게 놀랍습니다. 항상 이게 뭐라 해야죠? 쉬운 게 아니죠. 매크로처럼 보내니까 기사나 그런 것들을 다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이렇게 자리 티켓팅을 할 여자친구가 갑자기 선약이 바뀌게 돼서 계속 1시간 동안 붙잡고 있는데 우종이 형이 계속 연락 오니까 여자친구가 누구냐는 거예요. 질살 뻔했네. 그래서 수원에 미친 사람 있다. 근데 이제 수민아, 왜 너는 대화에 말을 안 하고 저 사람 보내는 것만 계속 읽냐. 그래서 이 형은 진짜 답변 안 해. 근데 내가 말을 해도 말 안 해줘. 안 해줘, 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답만 하고. 그니까 여자친구도 놀라더라고요. 무슨 기자처럼 계속 매체에 가져오니까 글들을. 아무튼 진짜 수원 관련된 거는 거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해도 되고, 예,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자문을 구하는 친구입니다. 전 나무위키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이지 않을까. 예. 그 정도이지. 그러니까 하여튼 진짜 우리 우종이는 리스펙합니다. 정말 농담 아니고 진심 담아서 리스펙하고요. 얼른 빨리 개막돼서 우종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주 저희가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 또 얼마 전에는 모여서 조촐한 저희 골다방 크루의 출정식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전의를 불태웠는데요. 이번 시즌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한 축구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우리 수원이 아주 만족할 만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세 분 다 지난 팟캐스트에서 이적 시장 평점을 A점, 우리 A로 평가해 주셨던 기억도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전력이 업그레이드 된 건 아닐 겁니다. 바로 타 팀들도 승격을 위해 전력 보강을 했을 텐데요. 우선 우리와 같은 K리그2에 있는 다른 팀들 그 주요 이적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요 이적 내용들만 좀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인천이 내려왔죠. 아주 반갑고 두 팔을 벌려 환영합니다. 지난해 K리그 1에서 끝까지 우승 경쟁을 펼쳤고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던 윤정환 감독이 인천의 새 사령탑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게 좀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진짜 의외였어요. 네. 저는 그렇게 대단하게 평가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직전 시즌 1부 리그 준우승 감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평가가 다르지만 K리그 경험이 있고 또 평이 좋았던 모두 바로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측면에서의 어떤 다이나믹함이 좀 더 더해질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팀으로 이적한 정동윤 선수의 좌측 풀백 혹은 우측 풀백 자리는 청주에서 김명순 선수를 영입하면서 메꿨는데요. 제가 우측 풀백 이야기할 때 거론했던 상당히 많이 뛰면서 좋은 선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충남 아산은 이 팀에 돈이 없어서 졌다고 아쉬워하던 그 음. 김현석 감독이 나가고 수석 코치였던 배성재 아나운서가 아니라 그 코치죠. 배성재 코치가 정식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아산은 공격을 책임지던 외국인 공격수 준익려 선수를 포항으로 보냈고요. 우루과이 청소년 국대 출신 케빈 멘데스 선수를 영입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이력이 좀 화려한데 이탈리아 세리에의 AS 로마, 우리가 알던 네. AS 로마에서 뛰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많이 뛰진 잘 못했지만. 데려오지. 그쵸. 예. 그리고 지난해 전남에서 매우 좋은 활약을 했던 김종민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했어요. 이 선수가 시즌 중반에 부상으로 좀 빈자리 있었지만 초반에 득점왕 경쟁을 할 정도로 득점 페이스가 좋았고요. 아, 이것도 의외였어요, 저도. 예. 네. 그리고 건어스님이 눈여겨보던 우측 풀백 강준혁은 역시나 K리그 1의 강원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지난 1라운드 K리그 1라운드 대구와의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했고 또 상당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건어스님의 선수 보는 눈이 꽤 매섭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불편한 소식인데요. 뇌물수수 혐의가 있었던 손준호 선수를 충남 아산이 영입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예. 이슈가 컸죠. 예. 수원 시청팀에 이어서 이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민구단들이 자꾸 이렇게 사회적인 무리가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이 상황이 저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전남 드래곤스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팀에 돈이 없어서 아쉬워했던 김현석 감독이 기업구단으로 갔죠. 네. 네, 이사를 갔습니다. 거긴 돈을 많이 주나 봐요. 전남도 선수진을 꽤 대거 교체했는데요.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했던 김정민 방금 충남 아산으로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의외였던 게 조지훈, 최원철을 포함한 23명의 선수가 팀을 떠났어요. 방금 말한 조지훈, 최원철은 거의 중원의 핵심처럼 뛰었던 선수들인데 꽤나 폭이 크네요. 네, 이 선수들을 보냈고 발비디아를 제외한 용병 선수들도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활약한 하남 선수가 꽤 중용을 받지 않을까 공격수로 생각이 들고요. 서울 이랜드에서 뛰었었고 지난해 중국 2부 옌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195cm의 장신 공격수 호난을 영입했는데요. 이랜드에서는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현과 최원철이 떠난 자리에는 우루과이 명문 클로브 나시오날 출신, 이 클로브 나시오날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클럽 월드컵에도 나갔던 기억이 명문팀이죠. 예. 네, 명문팀인데 그 팀 출신의 수비형 미드필더 호세 알베르티를 영입했습니다. 이 선수 이름 때문에 잘하면 약간 밈이 될 것 같기도 할 것 같아요. 이름이 잘할 만한 이름이에요, 보통. 축구 잘하는 앙 베르티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 2년간 뛰었던 윙어 레안드로도 영입을 했습니다. 오. 네. 이어서 성적 부진으로 물렀던 최윤경 감독을 대신할 수장을 찾는 게 중요했던 충북 청주가 수석 코치이자 감독 대행이었던 권우규 코치를 정식 사령탑으로 선임을 했어요. 작년과 다르게 외국인 쿼터를 모두 채웠고 이 부분이 꽤 의미가 있고요. 또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충북 청주가. 네, 수원에서 뛰었던 불투이스 영입설이 진하게 났는데 그쵸. 네, 네덜란드 2부에서 뛰던 왼발잡이 수비수 욥 반데아 벌트 선수를 영입했어요. 아마 이 왼발의 네덜란드 선수다, 수비수다라는 것 때문에 정보가 와전돼서 불투이스 영입설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공격수 중에는 페드로라는 선수가 평이 좋은데 이 선수의 활약에 따라 성적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라는 평이 돌 정도로 꽤 평이 좋습니다. 이 선수가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지난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저조한 성적으로 2번이나 감독을 교체했던 성남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네네. 네, 지난 시즌 말 선임했던 정경준 감독과 함께 새 시즌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아요. 주전 골키퍼였던 최피수를 자유계약으로 내보내고 수원에서 박지민을 임대로 영입했습니다. 후이즈를 제외한 외국인 선수들도 별로 활약이 없어서 전원 교체를 했는데요. 그중 청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수비수 베니시오를 영입한 것이 눈에 띕니다.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하고자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성남이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팀도 아니고 작년에는 돈을 많이 썼는데도 너무 실패를 맞아. 크게 해서 네. 오히려 안 좋게 주목받는 팀이었는데 그래도 굳이 성남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지 수원 강등 오적의 중심 중 하나였던 오동석을 신인 단장으로 임명하려 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성남은 더 아래 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 진짜. 그러니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신생팀 화성FC입니다. 신생팀이고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 눈길을 끄는 이적은 없는데요. 그 중에 딱 한 명이 제 눈길을 끌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2부인 갑급 리그에서 뛰던 도미닉이라는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도 눈길이 갑니다. 195cm의 당당한 체격인데 플레이 영상을 보니까 양발을 사용해서 다 골을 넣고 거기다가 이 좋은 신체 조건을 이용해서 공중볼에도 굉장히 강점이 있어서 그 영상만 봤을 때는 지난 시즌 득점왕, K리그2 득점왕이었던 못다가 떠오를 정도의 퍼포먼스였어요. 적어도 그 영상만 봤을 때는. 물론 하이라이트 영상에 그런 뭐랄까 눈속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만약에 그 모습을 그대로 K리그2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지난 시즌 못다의 모습을 이 선수에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일일이 다 찾아보시고 또 이 선수 뛰는 것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그 다른 팀들도 의지를 갖고서 이번에 시즌을 준비해야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용병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물갈이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용병 선수들의 가장 큰 어떤 문제는 아니지만 아직 긁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터질지 모른다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좀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안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그 이제 내부 문제 때문에 그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안 했었다가 올해는 또 영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팀들이 이번 시즌만큼은 그냥 팀이 있으니까 운영한다 이런 느낌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정말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번 시즌 준비한 것 같아서 수원도 물론 우리가 강해졌지만 더욱더 뭐랄까요 냉정하게 잘 상대를 어떻게 보면 깔보지 말고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패널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언급해드렸던 이적이나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인상 깊게 보신 이적건이 혹시 있으신지 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군데 더 뽑자면 부산 아이파크인데요. 지난 시즌 주축으로 있던 선수들이 대거 팀을 떠났어요. 그 에이스였던 라마스 선수가 대구로. 그 다음에 좌우 풀백을 맡던 강지훈, 김윤성이 원소속 팀인 포항으로. 그다음 강지훈은 또 팀을 찾아서 떠났고요. 이한도 선수가 또 서울로 떠난 게 의외였습니다. 맞아요. 수비의 주축이었는데. 그리고 또 전남에서 데려와서 좋은 모습 보였던 유혜이가 자유계약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패신을 제외한 모든 용병 선수도 교체했는데요. 수원에서 뛰던 손석영, 장호익 선수를 영입했고 또 김윤성과 강지훈의 빈자리는 총만 박는 풀백 자원인 박창호를 영입하면서 채웠습니다. 이 선수단 대거 교체가 어떤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수비에 있어서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아쉽게 출전하지 못했던 조위재 선수의 스텝업이 그리고 꾸준한 출장이 부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또 여담인데요. 제가 지난 시즌 그 좌측 풀백 김윤성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었는데요. 네, 맞아요.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K리그1 개막전에서 기가 막혔죠. 제주 SK 소속으로 FC 서울을 아주 2대0으로 FC. 이기는데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도 괜찮은 선수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2부에서 잘하는 선수들은 1부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게 못다 선수도 이번에 또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결정골을 넣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리그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어서 건어스님 좀 인상 깊으셨던 이적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1라운드에서 만나는 안산이 거의 팀을 갈아엎을 정도의 선수 변화를 줬는데 이 영입한 선수 명단을 보면 좀 알짜배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나요? 네. 조성훈 선수도 그렇고요. 또 방금 말씀해주신 조지훈 선수도 그렇고 또 용병 선수를 3명이나 영입을 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안산전에서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안산의 팀 변화가 우리 팀 전체 시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좀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높아진 안산의 전력을 예상하셨고 그 이제 안산이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푸른넥 때 양상민 선수가 또 안산의 코치진으로 합류했던 것도 꽤 인상적이어서 수원 출신의 두 플레이어가 지금 안산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재밌는 건 90년대 최고의 K리그 테크니션 중 한 명이었죠.
최문식 전 선수가 테크니컬 디렉터로 이번 시즌 또 합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또 특기할 만한 점 같아서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아쉬웠는데 또 선수 보는 눈은 좋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크니컬 디렉터로 들어간 게 또 안산 같은 팀, 선수를 좀 발굴해내야 되는 팀에 굉장히 의미 있는 영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확실히 정말 모든 팀들이 이를 갈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브라이언님, 이번 이적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짤막짤막하게 조금 얘기를 드리면 일단 청주가 지현학, 조수혁, 여봉훈 등 좀 괜찮은 영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좀 알짜 맞아요.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팀 중에 돌풍이 될 수 있는 팀이 청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23명을 새롭게 계약했어요, 이번에. 그리고 뭐 지현학도 말했고 최성근도 있고 그렇네요. 여기에 말한 그 외인들도 있잖아요. 마테우 징유, 가브리엘, 페드로, 반데아벌트. 근데 이 선수들이 또 한 50% 이상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팀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좀 도박수인 것 같고 천안도 못 다가 갔는데 이정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못 다가고 이정엽, 근데 퉁가라가 텐텐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들은 게 공격이 조금 많이 힘이 빠졌고 아무래도 예. 이웅희 선수가 있지만 여긴 약간 베테랑 선수가 많더라고요. 이웅희, 신영민, 김원식, 이종성, 명준재 등등 좀 베테랑 선수들이 즐비한데 긴 레이스를 끌고 가기에는 살짝 좀 노쇠함이 커 보이는 것도 있고 김포가 또 저는 조금 세 보일 것 같은 게 항상 하던 수준만큼은 할 것 같은데 스쿼드에 큰 변화는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네. 약간 더 필요한 살점을 좀 잘 채운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천지현 선수가 부산에서 왔고 윤보상 선수, 뭐 김결 선수 지금 유스 잘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높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봤고 인천도 뭐 이주영 선수가 오고 바로 선수도 와서 퀄리티를 떠나서 뭐 2부에서는 첫 시즌으로는 힘들 것 같긴 한데 감독도 그렇고 인천은 아마 2부에서의 멘탈리티가 좀 중요할 것 같다고 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적 시장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팀 말고요. 타 팀 이적 시장에서 이 선수 영입한 거 좀 부러웠다. 이런 선수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이 선수 데리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저는 국내 선수는 네. 아까 말한 여봉훈 선수도 사실 탐이 나긴 해요. 여봉훈 선수도 탐이 광주에서 나고 뛰던 선수죠? 맞아요. 여봉훈 선수랑 어린 선수들은 방금 제가 또 말한 김포로 이적간 천지현 선수나 김결 이 두 선수도 어리고 포텐셜이 충분히 있다고 느껴서 수원에 와도 괜찮은 영입이었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직 공개되진 않았는데 들은 많이 거론되는 선수가 있어요. 부산에 사비에르라는 선수가 있는데 사비에르가 이름부터 사비잖아요. 네, 사비. 그러니까요. 사비 또 그 풀네임이 에르난데스인 거 알죠? 네, 사비에르. 그래. 근데 사비에르 선수가 엄청 잘한대요. 아직 지금 오피셜은 안 났고. 이적 오피셜은 떴는데 지금 임민혁 선수랑 둘이 발을 맞추고 있대요. 근데 뭐 제대로 증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중원에서 사비에르 임민혁 조합이 엄청 좋다고 들었고 패스나 탈압박으로 이제 부산의 그 새로운 외인 2명한테도 볼을 뿌려주는 거나 그런 부분에서 수원도 원래 사비에르를 뭐 원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김포의 디자우마인가요? 그 선수도 수원이 막 원했다고는 하는데 김포의 디자우마 선수가 중미인데 엄청 뭐 쏠쏠하다고 하더라고요. 잘한다고 하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웨이는 사비에르 정도로 탐이 나긴 합니다. 지금 브라이언 님이 언급해 주신 이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또 얼마만큼의 활약을 하는지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시즌이 끝나고 선수들의 활약상 특히 이제 용병 선수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까봐야 하는 거라 그렇죠. 활약상을 지켜보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영입된 몇몇만 봤을 땐 검증이란 측면에서 수원이 가장 영입을 잘한 편이라 딱히 부럽진 않다.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이 상태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안 네. 부럽다 이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부럽습니다. 원래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나띵 의견이 나왔고요. 네, 이제 커너스님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강윤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희가 워낙 영입을 잘했기 때문에 뭐 부럽다까진 아니고 하지만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누구예요? 선수가 예. 네, 딱 4명 있습니다. 4명. 네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딱이라고 해놓고 4명 많은데? 4명인데요. 첫 번째 선수는 안양으로 간 못다 선수입니다. 네. 뭐 그건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대구로 이적한 라마스 선수. 이것도 뭐- 솔직히 인정. 예, 네, 인정. 뭐 일류첸코하고 브루노 실바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엄청 아쉽다까진 아니지만 저는 만약에 일류첸코와 브루노 실바 대 못다와 라마스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달라요. 못다는 인정. 근데 라마스는 좀 아쉬울 수도 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두 선수는 이시영 선수가 떠난 자리를 완벽하게 메워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선수인데요. 서울 이랜드에서 울산으로 이적한 박민서 선수하고 방금 강윤님 언급해주신 충남 아산에서 강원으로 이적한 강준혁 선수입니다. 네. 좋더라고요. 예. 네. 최애 선수들이네요, 역시. 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적을 했으니까 좀 아쉽고요. 일단은 내년에 저희가 일부러 올라가게 된다면 나중에라도 영입을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아쉽지만 남의 새끼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 새끼만 일단 우리 잘 욕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렇다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K리그2도 14개 팀이 승격을 두고 다퉈야 할 텐데 우리와 가장 치열하게 다이렉트 승격을 경쟁할 팀은 그러니까 뭐 한두 개 정도 되겠죠?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각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이유는 조금 의외인데. 예. 예, 예, 작년에 부산이 5위를 한 이유가 초반에 박진섭 그 감독 시절에 6승 3무 7패인가 8패를 하면서 승점을 많이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부산이 순위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8위인가 9위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초반에 승적 드랍이 없었다면 아마 올 시즌에 2위나 3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성환 감독이 중도 부임하면서 팀을 잘 정비를 했고 또 본인이 원하는 선수 봉합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부산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부산의 전력이 좀 힘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건너스님은 어떤 측면에서 전력 보강이 잘 됐다고 보신 건가요? 일단 그 조성환 감독이 그 자신의 전술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그 전술에 대한 그런 강점이 대단히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고 브라이언 님이 말씀하신 뭐 임민혁 선수도 잔류를 했고 또 패신 선수 그리고 아까 사비에르 선수 그리고 그 공격수 중에 그 키가 2m가 넘는 선수가 이번에 영입이 됐더라고요. 2m에 좀 뒤인 게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부산도 뒤인 게 있어요. 그 음라파라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만약에 용병 선수가 조금이라도 잘해준다면 또 엄청난 공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부산도 되게 인앤아웃이 많았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예, 부산도 어쨌든 조성환 감독이 본인의 입맛에 맞는 선수들로 이렇게 완전히 팀을 좀 바꿨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다른 네. 팀들보다는 좀 부산이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우리는 최영준이 임민혁을 지우고 레오 안드라제가 그 키 큰 2m 공격수를 지워야 되겠네요. 곤살로. 네. 그냥 머리 있는 밀리치였으면 좋겠네요. 제 바람도 그렇습니다. 뮬리치의 은총이 부산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건너스님은 부산이 가장 우리와 함께 다이렉트, 그렇죠? 우승을 두고서 다툴 것이다. 이렇게 꼽아주셨고요.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좀 형식적인 얘기인데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인천이랑 이랜드가 제일 강력한 후보라고 봅니다. 그 짧게 왜 인천 이랜드냐라고 뭐 물어보신다면 그 이번에 충북 청주에서 김명순 선수가 인천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좋대요. 그 우측 풀백에서도 좌측에서도 잘하고 이주용 선수 제주에서 오고 그래서 여기가 윙백이 더 강해지면서 전문가들 그 시선에서도 막 경기하는 걸 봤는데 작년이랑 다를 게 없는데 더 좋아졌다라고 밖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의 김신진 선수도 지금 뭐 링크가 나오고 있고, 그 밖에 이규동이랑 구본철 선수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규동은 인천에. 우리가 아는 그 이규동인가요? 맞습니다. 또 임대가 그래서- 나보구나. 예, 그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바로 선수가 어쨌든 다시 K리그에 복귀를 했는데, 조금 더 다른 템포에서의 경기력과 이제 봤을 때는 2부에서 또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인천이 스쿼드적으로 봤을 때 많이 지켰잖아요. 웨인들도 지켰고. 그래서 강할 것 같다라고 느꼈고, 이랜드는 많이 바뀌었지만, 웨인들을 잘 데려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웨인들도 봐야 알지만, 뭐, 에울레를, 그 아이데일이 엄청 좋다고 들었어요. 호주 선수인데 톱인데 골을 계속 넣는다고 하더라고 연습 경기 때. 연습 경기지만 그런 페드링요도 잘한다고 하고. 발음에 주의하십시오. 누구? 네? 패드링, 아, 패드링. 큰일 납니다. 네, 네. 그리고 곽윤호 선수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수원 FC에 있던 네, 알아요. 그, 예, 예. 그 수비수 분도 오셨고, 그래서 김민호 선수도 왔고요. 그래서 뭐 잘할 것 같다. 그리고 감독이 일단은 그 이랜드에서 어쨌든 잘했던 감독이기도 하고, 김동윤 감독님이. 그래서 이 두 팀이 우리랑 제일 성가시게 싸움이 붙지 않을까라는 대적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역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수원과 함께 인천과 서울 이랜드를 강력한 또 우승 후보로 꼽고 있는데요. 역시나 브라이언님께서도 같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유님도 어떤 팀이 우리가 다이렉트 승격을 경쟁할 것 같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스쿼드 몇몇만 보면 플레이오프권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이렉트 승격이 걸린 우승 경쟁은 그다지 치열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독주 체제가 나올 수도 있다. 네. 보시는 거죠? 예. 이게 계속 고민인데요. 제가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지 모르겠지만 수원을 위협할 만한 팀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뭐 줄이자면 어쨌든 제일 위협적이다 보이는 인천은 작년 시즌의 스쿼드에서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작년 시즌에 강등당한 스쿼드예요. 네, 그리고 작년 시즌 강등당했던 이유가 제르소의 컨디션 난조였습니다. 절대 돌파가 안 됐어요. 23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천 원정 가서 졌었던 경기. 그때 제르소가 활약할 수 있었던 건 반대편에 에르난데스가 있어서였습니다. 근데 같이 흔들어줄 에르난데스가 없이 제르소만 두면 제르소가 얼마나 무기력해질 수 있는지 지난 시즌을 통해서 증명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바로우 선수를 영입했다고 보이는데, 바로우 선수가 저는 좀 과다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에 있을 때도 네. 10골도 못 넣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스피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마 우리랑 경기할 때 꽤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해 보이는 강력한 선수로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인천은 중간권 선수가 없습니다. 26에서 31 정도의 가장 프라임 타임에 있는 선수들이 수가 좀 적어요. 이명주, 뭐 신진호가 자기 나이 많은 선수 혹은 굉장히 어린 선수들 이렇게 있어서 팀이 무너질 경우 중간에서 잡아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대비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저는 상당히 위험한 어떤 부분이 있는 팀이다. 작년에 돈을 쓴 걸 보고 성남의 호성적을 예상한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신뢰하지 않는 편인데, 어쨌든 제가 보는 눈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그 승강전으로 다이렉트를 할 수 있는 2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플레이오프권을 두고 5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처음에 독주를 하기 시작한다면 안양이 지난 시즌 보여줬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스쿼드의 몇몇만 봐서는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들이 함께 한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네, 독주 체제를 초반부터 굳혀가지고 그냥 우리랑 경기하면 그냥 한 경기 버려둔다라는 상대팀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우승 경쟁팀 이야기한 거, 우리 수원의 예상 순위 그리고 리그의 전체 순위 한번 예측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흑역사를 생성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순위나 스포츠니어스나 아니면 뭐 볼만찬에서도 이제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래? 네. 저희의 예측도 굉장히 그 신뢰도가 높은 예측이 돼야 될 거라서 기대가 큰데요. 네, 한번 각 패널분들께서 예상하시는 이번 시즌 순위 이야기해 주시면서 좀 세부적인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이언님 순위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위부터 1위까지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근데 뭐 이게 결과 답지가 아닙니다. 그냥 뭐 오픈북이니까 그렇다고 이것도 답이 아니고 저 14위는 화성일 것 같고요. 네. 화성 13위 이을용 감독의 공격 축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13위 경남. 12위에 성남 했습니다. 그러면 성남, 경남, 화성이 하위권 3형제 맞습니다. 예상하셨고요. 네, 네. 계속해 주시죠. 11위 안산의 이관우 감독님의 안산이 될 것 같고요. 많이 올랐네요. 두 단계는. 그렇죠. 그리고 10위 천안 시티즌. 저는 이 팀을 되게 애매하게 생각했는데 9위를 청주에 놨어요. 청주로 놓으셨고요. 네, 9위에 청주를 놨고 8위 전남 김현석 감독님의 전남. 7위를 저는 부산 했습니다. 7위 부산. 부산. 네. 6위는 아산 배성재 감독님의 첫 시즌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플레이오프권이겠죠. 플레이오프권이죠. 네네. 사실 뭐 이게 2등부터 5등도 바뀔 수 있는 거고 여기는 거의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저는 5등 김포 예측했고요. 플레이오프로 넣어주셨네요. 네. 네, 그리고 4등은 저는 부천이 올해 돌풍을 좀 쓸 것 같아서 부천을 넣었습니다. 4등에 부천, 3등에 이랜드, 2등에 인천, 1등은 수원 삼성입니다. 역시나 우승은 수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승 경쟁에 인천 이랜드를 할 것 같다 하셔서 2, 3위는 인천 이랜드. 부천을 4위로 잡아주셨고요. 계속해서 다 한번 쭉 듣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원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풀업권이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어려운데 2위부터 이랜드, 인천, 청주, 그리고 부산 순서로 플레이오권이 정해질 것 같아요. 이후부터는 빠르게 넘어가면 6위 전남, 7위에 아산, 그다음에 8위에 김포, 9위에 안산, 10위에 경남, 11위에 부천, 12위에 성남, 천안, 그리고 화성 갈 거니까 화성. 화성. 역시나 화성은 똑같이 최하위로 꼽아주셨고 안산을 좀 더 덧쳐주셨네요. 이거 이관우 감독님 좋아하셔서 좀 덧쳐주신 거 아니시죠? 그래도 작년 비하면 작년에 그 스쿼드로 노용병으로 아래 두 팀을 뒀으니까 이번에 유용병 하면은 아래 세 팀 정도 더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올려놨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건어스님의 예상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승은 당연히 수원이라 생각하고요. 네. 2위부터 부산, 인천, 이랜드, 전남, 그리고 6위에 충남 아산, 7위 김포, 부천, 청주, 천안, 11위 안산, 경남, 화성, 성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 분 다 하위권은 화성, 경남, 그다음에 성남 이렇게 좀 깔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하위권 팀들이 우리가 꼽은 하위권 팀들이 돌풍을 일으킬 것인가 요거 한번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들으시는 골다방 크루 팟캐스트 구독자 여러분, 과연 저희가 지목한 이 최하위권 최하위권 팀이 돌풍을 일으킬지 꼭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세밀하게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 브라이언 군이 부천을 4위로 잡아주셨는데 강윤님은 부천을 11위, 그다음에 건어스님은 8위로 잡아주셨어요. 좀 중하위권 밑으로 잡아주셨는데 그 브라이언님이 생각하셨을 때 부천이 4위라는 거는 꽤나 돌풍을 일으킨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저는 추갈못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부천이 올해 돌풍 일으킬 것 같다 한 이유는 사실 한 팀 한 팀 다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이후로는 일단 공격과 중원이 많이 더 강화됐다고 느껴요. 기존의 공격 중심이었던 바사니를 재계약으로 잡으면서 루페타의 아쉬운 결정력 부분을 몬타누 선수가 그래도 메꿔주었고 제주에서 갈레고 선수를 영입하면서 또 부천에서 근본을 논할 수 있는 공격수인 공민현이 다시 돌아온 점도 뭔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부천을 생각하면 허리가 좋다고 느끼는 게 박현빈 선수와 카즈가 조합이 항상 괜찮았고 정우진 선수도 이번에 있고 최원철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중상위권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스쿼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원에서도 호흡이 좋아서
그리고 수비를 얘기할 때도 작년 클린시트 14경기로 제일 많았던 팀이 부천이었는데요. 사실 뭐 최병찬과 서명관이 떠났지만 이상혁, 박형진, 홍성욱 등을 지키고 포르투갈에서 뛰던 포르티넨세인가요? 거기서 우리나라 뛰던 선수들 많이 가는. 네, 거기서 석현준도 거기서 뛰었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이해찬 선수라고 피지컬이 좀 괜찮고 센터백을 하는 선수인데 부천은 항상 누가 나가도 괜찮은 어린 선수가 발굴이 많이 되거든요. 잘 저거 하나 보네요. 예. 그래서 이해찬이라는 어린 친구이지만 좋은 선수인 것 같고 티아깅요라는 외인도 영입이 되면서 보강을 나쁘지 않게 한 부분에서 부천이 플레이오프권에는 진출할 수 있을 저력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돌풍의 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부천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은 실패했었잖아요, 그죠? 작년에 실패하고 네, 재작년에 갔었죠. 갔었고. 예. 22년에는 또 4위도 했었죠. 네. 그래서 올해는 프로권으로 갈 것이다, 4위 할 것이다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럼 뭐 바산이 따발총 또 봐야 됩니까 그러면? 저희랑 할 때만 안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바산이가 참 활약할 때마다 조금 뭐랄까 좀 오묘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약간 박애주의자 느낌으로 다 사랑하려고요, 이제. 오, 작년에 그렇게 예전에는 비판을 거칠게 욕을 하던 그때를 지나서 아, 그거는 기믹이죠, 모두. 기믹이다. 보시는 분들. 사랑하니까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최고의 그 부정이 강할수록 이제 사랑도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부천은 4위로 잡아주신 게 좀 특이했고요. 이어서 그 브라이언님은 부산을 7위로 잡아주셨는데 건어스님은 부산을 우승 후보로 보셨단 말이에요. 또 강효님도 플레이오프권을 부산 5위에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 이하로 보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근데 제가 이거 예측을 하고 제가 스포츠니어스 기자분들 그거를 봤어요. 보내줘가지고 주변에서. 네네. 근데 그 조성용 기자는 부산을 우승으로 뽑았더라고요. 그리고 김현희 기자는 그 부산을 3등으로 뽑고 그래서 나는 진짜 추갈못인가? 나는 뭐 홍대병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7위로 뽑은 이유는 일단은 제가 부산 POP 콜리더이자 현장팀을 맡고 계신 분이랑 소통을 자주 하는데 부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자기 팀은 5, 6위로 본다라고 말을 많이 오히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일 크게 왜 7위까지 내려보냈냐라고 하면 아웃에 비한 인 선수들의 퀄리티 차이가 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부산의 주축이었던 이한도, 그리고 저도 김윤성 선수를 엄청 좋게 봤는데, 김윤성 선수가 나가고, 황준호 선수, 천지현, 라마스 등등, 좀 굵직한 선수들이 나갔는데, 이것 또한 자유계약으로 거의 다 나갔거든요. 이한도 선수를 제외하면 큰 이적료를 주지 못하고 다들 떠나갔고, 뭐, 그럼에도 패신, 이승기, 임민혁, 조이제, 구상민을 정도를 지켰지만, 임민혁은 내년에 군대를 가야 하고 지금으로서 지킬 수 있는 자원은 조이제 패신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격이 전폭 바뀌었다고 하지만 작년보다 공격력이 저는 좀 저조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선수단 퀄리티를 크게 가려줄 수 있는 거는 임민혁과 새롭게 영입된 웨인들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커서 기복이 오히려 경기력에서 심할 것 같다고 보이고 웨인들도 현재 공격수에 뭐 곤잘로도 의문이긴 하지만 뮬리치와는 좀 다른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자들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면 헤딩을 잘하나요? 헤딩을 안 시킨대요. 조성환 감독이. 네, 오히려 헤딩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럼 머리만 밀리치도- 긴 밀리치인데? 그러니까 멸리치도 헤딩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뭐 뮬리치도 발밑이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뭐 네. 네. 제발 아무튼- 멸리치와 어떻게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강한 하지만 뭐 세르비아의 물- 냄새 나는데? 묘 향이 나요. 그거 안 됩니다. 중독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증명이 안 된 점과 빌레루 선수도 축신상이긴 해요. 축신상이긴 한데 관상론. 예, 중요하죠. 중요해요. 축구에서는. 네. 그렇지만 유일하게 모두가 칭찬을 하는 선수인 사비에르 선수 정도하고 저는 수비도 작년보다 많이 약해졌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윙백들도 많이 나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산이 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풀업권에서 살짝 내려가지 않을까. 뭐 7위라고 하지만 뭐 6위를 할 수도 있고 언제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수준에. 예. 사실 작년에도 저희랑 부천 김포도 한 끗 차이였잖아요. 그렇죠. 그 승점이. 그래서 6, 7, 5위는 뭐 크게 변동이 조금씩이겠지만
저는 부산이 조금 더 낮게 7위 정도까지 기복적인 면이랑 수비가 조금 더 약해진 면에서 7위로 뽑았습니다. 네. 저 부산 사랑합니다. 네. 예, 역시 그 부산이 아웃보다 인의 그 퀄리티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나 좀 이렇게 예상을 하셔가지고 전문가들은 부산을 이제 우승 후보로 꼽아주셨지만 우리 브라이언님은 홍대병은 아니다. 네, 나름 제 분석을 주관이 통해서 소신 있게 7위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강윤님 보시면 정말 독특한 픽을 하나 해주셨거든요. 그 충북청주죠. 충북청주를 건너스님, 그다음에 브라이언 군은 둘 다 이제 9위로 예측을 하셨는데 나 홀로 4위로 이제 충북청주를 랭크를 해주셨는데 이거 사시는 곳과 뭐 어떻게 뭐 유대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거?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까? 예. 네, 이번 시즌 아까 말한 대로 이적 시장 평가를 준비하면서 좀 세세히 뜯어봤어요, 여러 팀들을.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지역 팀이니까 제가 최성근 선수도 있어서 수원이랑 경기가 겹치지 않으면 종종 가서 보려고 최성근 선수 막힌 유니폼도 살 예정이고 그런데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래도 이제 가서 보기 위해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선수단이 그래도 꽤 괜찮게 보강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감독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전 전력을 평가할 때 선수단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아무래도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충북 청주는 작년 활약했던 선수들이 대거 떠나긴 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수준의 선수들로 그 자리를 채웠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높은 평가를 줬는데요. 지난 시즌까지 후방 수비를 책임졌던 이민영 선수는 군복무를 위해서 K4 세종 SA로 또 이한샘 선수죠. 그 승부조작 신고로 유명한 이한샘 선수 그리고 또 충북 청주에 2년 동안 수비를 든든하게 주전으로 책임졌고 주장이었던 이한샘 선수가 계약 만료로 떠났고 좋은 모습을 보여서 그 베스트 11 후보까지 올랐던 베니시오 선수가 성남으로 그리고 제가 청주전 얘기하면서 많이 설명했던 구현준 선수 왼발 쓰는 풀백과 센터백이 가능한 이 선수가 전남으로 떠났습니다. 수비 주축이 다 떠났는데 라고 싶을 수 있는데요. 그 자리를 아까 세미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광주에서 뛰던 여봉훈 선수, 이 선수가 K리그1에서 K리그에서 꽤 많이 뛴 선수고요. 그리고 같은 광주에서 김승우 선수, 제주에서 홍준호 선수라고 이 선수가 또 피지컬이 좋고 서울에서도 뛰었고 제주에서도 뛰었고 굉장히 또 데인마크 강력한 선수로 또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네덜란드 2부에서 그 유명했던 반데아 벌트 선수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대학 선수나 혹은 부산에서 장성호 선수 같이 프로 계약을 했지만 아직 기회를 못 받은 젊은 유망주 선수까지 영입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 원래 좋은 모습 보이던 전현병 선수까지 있어서 전체적으로 신장이 좋은 수비진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세트피스 공격이나 수비 모두에서 위력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양과 질이 더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여기에 외국인 용병 또한 성공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어쨌든 교체를 했다는 것 자체도 성공이라고 봐요, 저는. 왜냐? 제가 매우 혹평했던 사담 설리 선수. 이 선수 10경기도 출전하지 못하고 떠났고요. 6경기가 됐나요? 지난 시즌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딘 이후로 단 한 골도 못 넣었던 탈레스라는 윙어 제주에서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신해서 데려온 게 페드로, 아까 말했던 마테우 징요, 그리고 가브리엘이라는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페드로라는 선수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득점량이 높은 선수는 아닌데요. 창의적인 플레이로 중앙과 사이드 모두에서 활약할 수 있고 브라질 3부부터 시작해서 2부까지 팀을 올리면서 성장해 왔고 우크라이나, 그리스 무대까지 진출했는데도 아직도 26살인 좀 젊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적응만 잘하면 같이 영입된 전방의 가브리엘이나 오른쪽 윙을 잘 볼 걸로 예상되는 마테오 징요, 또 왼쪽으로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김병호까지 다 같이 시너지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공격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듭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도 수원에서 오래 활약한 최성문 선수, 부상만 없으면 꽤 좋은 선수였죠. 그리고 지난 시즌 안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지승, 그리고 이 선수도 부상이 좀 잦긴 한데요. 부천에서 뛰던 송진규라는 활동량 좋은 미드필더도 있어요. 이런 선수 거기다 기존에 김선진 선수까지 지난 시즌보다 한층 나은 선수단이 구성됐다라고 여겨져요. 권우규 감독이 아직 경험이 좀 일천하고 지난 대행을 하면서는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승이 1승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권우규 대행도 이미 지도자 경력을 10년 이상 쌓아왔고 풀뿌리서부터 밑바닥서부터 또 대학 감독 시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다 좋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시즌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정식 시즌은.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까 언급하신 송진규 선수가 그 수원에 있던 송진규 선수 아닌가요? 맞네요. 네. 유스 메탄에서 메탄에서 주장도 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 음. 팀에서 이제 주축으로 키우다가 좀 잘 안 돼서 떠났는데 이제 충북 청주로 갔군요. 네. 또 강유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으면 묘하게 이렇게 빠져드는 게 있어가지고 충북 청주가 정말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런 좀 설득당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앞서서 브라이언님은 부천이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고 강유님께서는 어찌 보면 청주가 좀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요. 그러면 그 아산에서 김현석 감독이 보여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남의 김현석에 대한 그 걱정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수원을 상대로 좀 잘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전남을 플레이오프권에서 컷오프하셨단 말이에요. 6위로 삼으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아산도 작년에 돌풍을 일으켰어요. 근데 플레이오프권 바깥으로 이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남과 아산 이 두 팀을 좀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좀 평가를 좀 낮게 책정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남이란 팀은 제가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 팟캐스트에서 매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스테보 선수를 좋아하죠. 또 테보를 또 얘기하는데 뭐 스테보 선수를 포함해서 우리와 좋은 추억이 있는 선수들 중 전남 출신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양상민 선수도 그렇고 뭐 그렇죠. 지금 네. 뛰고 있는 한호강 선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또 그 유튜브 인터뷰로 오해가 조금 풀린 김남일 선수도 그렇고 전남에서 좀 뛰던 선수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지난해 창단 30주년을 맞을 정도로 역사가 깊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팀 중 하나와는 지역 라이벌이기도 해서 제가 좋게 보기 때문에 이 평가는 전남이라는 팀에 대한 제 평소 마음과는 전혀 무관한 네네. 예, 감독의 이적만을 보고 봤을 때 하는 평가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는 지난 시즌 김현석 감독과 충남 아산의 선전에 대해서 플루크 시즌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 뽀록이라고 한번 뭐 요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하면 요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수단의 노력이나 이런 것을 요행으로 치부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좋게 작용해서 본래 시력보다 고점이 더 높게 나온 시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현석 감독은 작년 시즌으로 인해서 평가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저는 그 평가에 비해서 전술적인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감독이라고 평가를 해요. 오히려 매니저형 감독에 가깝다라고 여태까지 평가를 받아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전술적인 부분은 또한 이번 시즌 충남 아산의 감독으로 승격된 배성재 전 충남 아산 코치에 의존했던 부분이 있다라고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같은 사단이었군요. 이게. 예. 네네. 예. 그렇기에 이번 시즌 이제 같이 전남으로 이적한 수석 코치인 인창수 코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창수 코치는 지난 시즌 충남 아산이 보여준 전술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장신의 공격수를 두고 하는 어떻게 보면 포스트 플레이 이런 걸 선호하는 그런 코치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도자로서도 서울 이랜드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고요. 아예 알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설령 지난 시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또 설령 지난 시즌 충남 아산의 전술이 만약 김현석 감독의 역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지금의 전남 스쿼드는 지난 시즌 충남 아산이 사용한 비대칭 3백의 성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스쿼드를 가지고 있어요. 작년 그 충남 아산의 전술이 주요했던 것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드필더였지만 중앙 수비가 가능한 황기욱 그리고 풀백 출신이지만 중앙 수비가 가능한 매우 발이 빠른 이은범 선수의 존재가 컸습니다. 실제로 우리 충남 아산과의 그 역전승 경기에서도 이은범 선수의 부상 아웃 이후로 경기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난 시즌까지 전남은 포백 형태를 유지했고요. 충남 아산이 주로 사용하던 센터백에서 시작하는 빌드업을 잘 사용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뭐 선수들이 꽤 영입을 했지만 뭐 구현준 같은 선수, 왼발 전진 패스가 좋은 구현준 선수 같은 선수를 충북 청주에서 영입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충남 아산에 썼던 전형 3백을 이번에 또 쓰긴 어려울 수 있겠다. 만약에 쓰면 억지로 쓰는 거고 그러면 또 본인이 잘 사용한 그 작년에 좋았던 3백 말고 4백을 써야 되는데 그게 잘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김현석 감독은 지난 시즌 잘 사용했던 전술과는 안 맞는 선수단을 맡았고 또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 아니었다는 걸 생각하면 전남의 선수단 몇 면이
뭐 아주 나쁘진 않지만 이 선수들을 잘 활용할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 더 고전할 것 같고 충남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고점이 터져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졌는데 이번 시즌 어쨌든 득점을 주로 활약하던 선수 준익류 선수였나요? 네, 네. 네, 이적을 했고요. 크겠네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또 K리그가 또 좀 묘한 게 어쨌든 뭐 AS 로마 출신의 선수를 영입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빅네임을 영입하면 그 선수가 그다지 활약하지 못하는 귀신같이 예. 네, 그런 게 은나파 선수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뭐 조던 독일에서 머치도 있고. 네, 독일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해서 데려왔는지 좀 아쉬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산도 작년에 비해서는 꽤나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예상도 한번 맞아 떨어지는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건어스님 픽에 대한 또 세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우선 그 부산을 이제 우승 후보로 뒀기 때문에 수원 다음에 이제 2위로 잡아주셨는데요. 3위를 인천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세간의 평가가 인천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면 앞에서도 저희가 언급해드렸지만 윤정환 감독님은 그 작년도 K리그 감독상을 수상하신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인천의 아웃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들 고려했을 때 부산보다 더 고평가 높은 순위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더 위로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딱히 이유는 없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압도적으로 1위 할 거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뭐 그거면 충분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순위 선정하는데 뭐 분석하고 전혀 이러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1위 할 건데 2위부터 14위가 누가 뭘 하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알아서 먹어라. 예. 북치고 장구 쳐라. 니네들은 우리끼리. 밑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음. 우리 길 간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해라. 예. 상남자네. 네. 그럼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작년에 수원이 꽤나 고전했던 게 서울 이랜드의 김도균이에요. 김도균 그렇죠. 감독. 예. 네. 그리고 그 수원에 강하다는 김도균 감독이 서울 이랜드 2년 차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뭐 변성환 감독님이 이번에 그 미디어데이인가요? 네네. 예, 제가 좋아하는 말을 잘 쓰셨더라고요. 저 마이크 타이슨. 예. 네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예. 변성환 감독님도 2년 차니까 네. 네, 후드로 패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후드렵 해 주실 거라 믿고요. 저는 솔직히, 그 미디어데이를 네. 회사에서 몰래 봤어요. 네네. 그 이제 제가 짬이 좀 차가지고 자리를 바꿨거든요. 이야. 그 슬라이드 도어 문 쪽에서 이제는 벽 구석으로 외진 곳으로 갔어요. 야. 듣고 계시면 큰일 나는데? 안 들을 겁니다. 어차피 매북이라. 그래요? 사장님이 매북이에요? 야. 어차피 저희 2부기 때문에 2부 분석하는 거지. 1부 보는 거 아니에요. 1부 관심도 없기 좋습니다. 때문에. 예. 아무튼 보는데 그 발언을 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거의 켄드릭 라마 디스전급으로. 뭐 쳐맞기 전에라는 말을 변수환 감독님 말에서 나오는 게 방송 중에. 예, 따따따. 아주 이관우 감독님 그 이후에 꼬리를 이렇게 깨갱 내리시더라고요. 제가 잘못 그 말한 것 같다 하면서 그래서 변수환 그 이후에 변수환 감독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수원을 끌어내릴 게 아니라 지금 인천을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얘기를 했어야 한다라는 이 식으로. 인터뷰를 이번 겨울 내내 인터뷰하고 계세요. 변성환 감독이. 그래서 우리는 1위니까 2위권 끌어내려라.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그거 듣고 놀랐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네. 뭐, 김도균 감독님 이야기했지만, 김도균 하면 또 저는 축구인 김도균보다는 백두산 김도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샷을 3번 추가했나? 몇 번 추가해서 드신다는. 멋진 형님이거든요. 네. 모르시는 분들 한번 백두산 김도균 한번 찾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시즌 예상은, 요렇게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우승 후보는 수원을 압도적 우승으로 꼽아주셨고, 그 외에는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제 플레이오프권, 이제 걸쳐 있는 팀만 조금 다르고, 하위권은 비슷한 구조로 삼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예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게시판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시즌 끝났을 때 이게 박제가 되는 거거든요.
시즌 끝났을 때 누가 더 확률이 좋은지 이거 확률 높은 거 진짜 인정. 제가 뭐 밥이라도 하나 사겠습니다 이거. 그 1등 하신 분. 제일 얼추 비슷하지 않은 사람 뭐 벌칙 같은 거 있나요? 하나 정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 뭐 댓글로 저 벌칙 뭐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는 거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하여튼 이거는 꼭 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수원의 다이렉트 승격을 예상하셨는데 이 승격을 이끌 우리 선수단 베스트 11 한번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각자 생각하실 베스트 11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U22 자원을 고려하셔서 베스트 라인업 선정해 주셔야 되고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강윤님부터 먼저 해보실까요? 네, 저는 이제 베스트 11과 개막전 선발이 조금 다른데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우선 포메이션은 4-3-3이고요. 4-3-3. 네. 네, 베스트 라인업은 일단 골키퍼는 당연히 캡틴 영영모고요. 수비 라인부터 좌측 풀백이 이기재, 중앙 센터백 듀오로는 레오와 한호강, 우측 풀백은 일단 정동윤이 나서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네, 예상이 정배라고 있- 볼 수 예, 예. 있고, 그리고 중앙 3미들은 강현묵, 김상준, 최형준입니다. 김상준 선수가 U22인가요? 아직? 이제 끝났어요. 이제 작년까지 끝났구나. 그랬고, 네, 올해 실력으로서 끝났더라고요. 주전을 네. 한다는 얘기구나. 왜 이걸 했냐면, 작년에 변성환 감독이 얘기를 할 때, 박스 투 박스형 미드필더를 상당히 좋아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작년에 우리 스쿼드에서 박스 투 박스형 미드필더가 피터, 그다음에 김상준이 가능했고, 그래서 피터가 꽤나 중용받았지만, 아쉬운 세밀함과 맞아요. 울컥하는 성격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리를 잃었고 팀까지 떠나게 됐죠. 그럼에도 팀에 남은 김상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중용받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합이고 여기서 좀 공격적으로 나가면 김상준 자리에 이민혁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하고요. 그럼 김상준 선수가 박투박의 롤을 그러니까 볼란치의 수비형 내려간 게 아니라 네네네. 볼란치는 최영준 선수가 할 거고, 혼자 보고. 네, 박스투박스형 역할을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해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전방 3톱은 왼쪽부터 파울리뇨, 일류첸코, 그리고 U22 자원에서 김지호입니다. 제가 김지호 선수를 넣은 이유는 이 선수가 생각보다 좀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잘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서, 반대발 말고 정발로 좀 터치라인까지 끌고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컷백을 노리는 형식으로 이 선수를 활용하면 일류첸코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 지속해서 제가 좌울리뇨를 요구하기 때문에 파울리뇨. 여기에서 개막전 선발은 아마 부상 이슈가 있는 파울리뇨 대신 브루노 실바가 나오지 않을까? 네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벤치에 앉을 선수들로는 골키퍼의 김민진 선수, 그리고 보통 센터백 2명을 놓기 때문에 권한규, 조윤성, 그리고 이민혁, 세라핌, 김현, 김지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교체 자원이 웅장하네요. 네, 오히려 이 후보인데도 든든하다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올 시즌 좀 압도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울리뇨가 부상이 없을 때 이제 주전으로서 파울리뇨가 브루노 실바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어떤 점에서 생각하시는지. 저는 작년 그 파울리뇨 선수가 좋았던 천안 시절을 봤을 때는 그 못다라는 확실한 원톱이 안에서 받쳐줄 때 왼쪽에서 굉장한 자유를 얻는 것을 봤어요. 그때 치고 들으면서 날리는 슈팅이 굉장히 뭐랄까 강력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우리 팀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많이 쓰이면서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자신이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있는 찬스를 갖기보다는 만들어줘야 되는 입장이 되면서 오히려 굉장히 고전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피니셔로서 파울리뇨를 기용을 하면 일류첸코와 함께 더불어 살아나지 않을까. 일류첸코 막으면 파울리뇨 열리고 파울리뇨 막으면 일류첸코 열리는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고요. 또 브루노 실바는 만약에 셋이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른쪽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자원이 됩니다. 특히 네네. 지난 시즌 초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랑 경기에서도 오른쪽 측면에서 오른쪽으로 굉장히 나왔어요. 예. 좋았고 시즌에서 많은 부분을 오른쪽 플레이로 나왔어요. 근데 지난 그 승강전에서 전북과의 경기에서 왼쪽에 나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왼쪽 측면으로 기억하시는데 오른쪽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하고 또 오히려 많이 나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오른쪽으로도 파울리뇨가 왼쪽 나올 때 오히려. 기용이 가능하다. 혹은 파울리뇨가 없으면 이 선수가 또 왼쪽에 있을 때도 좋다.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브루노 실바 같은 선수는
오른쪽에서 돌파하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왼쪽에서는 한번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네. 아니라 살려서 들어가면서 오른발로 마무리하는 능력도 굉장히 괜찮아서 그거 때문에라도 파울리노가 왼쪽으로 더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 잘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김상준 선수의 백투박 롤, 네. 그다음에 김지호 선수의 U22, 그다음에 이제 파울리뇨가 먼저 선발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특이사항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김상준 선수 제가 은근히 이 선수 공격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음. 계속해서 어필 드렸는데 과연 그 공격적인 본능이 이번 시즌 터질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두 번의 클러치 플레이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천안전과 그다음에 충남 아산전. 은근히 골 냄새를 잘 네.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한테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김상준 선수 수원의 콜팔머가 됐으면 좋겠다고 드립쳤던 거. 네. 네. 아이스맨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너스님의 베스트 11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메이션은 작년과 동일한 4-1-4-1로 나올 것 같고요. 원보란치네요. 예. 네, 그렇죠. 일단은 안산전 기준 선발 라인업을 말씀드리면 이제 골키퍼하고 수비수는 강윤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예, 양영모, 이기재, 레오, 한호강, 정동윤.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이제 홍원진 선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이게 좀 그, 다르네요. 네. 네. 그 위에 미드필더 4명은 왼쪽부터 브루노 실바, 이민혁, 강현묵, 이상민, 그리고 원톱에는 이흔열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상민 선수하고 이흔열 선수를 넣은 거는 U22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로는 일류첸코, 세라핌, 김현, 최영준, 장석환, 조윤성, 김민준 선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베스트 11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은열 선수 대신에 일류첸코 선수 그리고 이상민 선수 대신에 세라핌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파울리뇨 선수가 부상 회복이 된다면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세라핌 선수가 이제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브루노 실바는 닭주전. 네. 그 지금 말씀해주신 거 보니까 그 U22 선수가 원래 음으로 선발 한 명에 후반에 한 명을 더 뛰어야만 교체가 5명인가까지 되는 거죠? 한 명을 뛰어야지 이제 3명 교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교체로 한 명이 더 들어가야 플러스 2명 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너스님 같은 경우는 아예 초장에 지금 이은열 선수랑 이상민 선수랑 넣으면 이은열 선수도 U22 자원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U22 자원을 2명 넣어서 아예 초장에 5명 쿼터를 갖고 간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의문인 게 이은열 선수랑 김지호 선수를 이제 U22 자원으로서 이제 원톱과 오른쪽 윙, 이상민 선수를 오른쪽 윙에 이제 배치를 하셨는데 이 선수들의 활약도 어떻게 보면은 왜 U22 자원이 빵빵한 팀들은 주전급으로 작년 우리 같은 팀이었죠. 빵빵하게 이제 풀타임을 뛰고 하는데 보통 스쿼드가 강한 팀은 그러니까 강한데 U22가 약한 팀은 짧게 보여주고 이제 주전급 선수들이 일찍 교체해서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20분 정도 뛰고. 그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상을? 저는 이은열 선수는 길어봐야 한 20분 정도 플레이 타임을 가질 것 같고 이상민 선수는 활약에 따라서 전반 이상의 시간을 부여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세라핌 선수가 아직까지 뭐 실제 경기를 나가진 않았기 때문에 뭐 폼이 어떤지도 모르고 또 첫 경기고 상대가 안산이다 보니까 크게 무리는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브루노 실바가 오른쪽으로도 뛸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또 브루노 실바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서 이상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장발 윙어들로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스피드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강윤님께서는 그 U22 오른쪽 윙으로서 김지호 선수를 먼저 우선 픽을 해주셨는데 뭐 동포지션 어떻게 보면 김주찬 선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상민 선수로 콕 집어서 우선 김지호로? 아니 저기 거너스님이 네, 이상민 선수 콕 집어서 우선순위로 두신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주찬 선수는 군대를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곧 가야 되죠. 네. 그리고 왼쪽에서는 작년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반대로 이상민 선수는 초반에 뭐 활약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왕성한 활동량과 수비 가담으로
또 오른쪽에서는 왼쪽과 다른 그런 또 전술을 수행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변성환 감독이라면 아마도 김지호 선수보다는 반대발 윙어인 이상민 선수를 오른쪽으로 원픽을 하지 않을까. 넣어서, 예, 그래서 반대발, 이상민 선수가 그냥 와이드로 벌리는 것도 할 수 있고 여차하면 그냥 왼쪽에서 브루노 실바가 흔들 때 일리첸코와 함께 중앙으로 박스 들어와서 안으로, 예, 그 공격수를 늘려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상민 선수가 우선 기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초반에 아마 이상민 선수가 권호수님 말처럼 우측에 기용됐고 왼발잡이인데도 불구하고 오른발로도 멋진 크로스 올렸던 기억도 있어서 그것도 훌륭한 기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드네요. 네, 또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상민 선수의 그 초반에 공격 포인트를 쌓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U22라는 제도가 어떻게 찬반 장단점들이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선수 부디 만약에 나온다면 김지호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브라이언님의 베스트 11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양영모 선수가 골킵 보고 좌측에 이기재, 레오, 한호강, 정동윤은 동일할 것 같고요. 저도 4-3-3인데 투볼란치를 쓸 것 같아요. 앞선 두 분은 안정적으로. 원볼란치였거든요. 예. 원볼란치를 제가 그냥 왜 안 했냐라고 생각했을 때 원볼의 최영준은 부상 위험이 또 클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갈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홍원진, 최영준이 투볼란치에 서되 조금 더 최영준이 라볼피아나식으로 내려와주고 내려가서 같이 풀어주는 역할을 맡아서 할 것 같고 앞에 공격형 미드필더는 강현묵 선수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톱은 일류첸코인데 좌측 윙에 저는 김주찬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좌주찬, 우상민 나올 것 같고 U22 용병을 선수로 네, 그래서 나중에 넣고 네, 어쨌든 이 두 선수한테는 나중에 넣기보단 우선 기용하는 게 수원이 끝으로 갈수록 항상 경기력이 좋아지더라고요. 시간대가. 그리고 어쨌든 김주찬 선수는 4월에 군대를 가니까 가기 전까지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5장의 카드를 쓸 수 있는 건 우리가 뎁스가 좋아졌으니까 더 많은 카드를 쓰고 싶어 할 것 같고 변성환 감독님 입장에서도 그래서 뭐 김주찬 선수가 30분을 뛰든 뭐 전반전을 뛰든 저는 2장의 U22 카드를 쓸 것 같아서 김주찬, 이상민을 썼고 말 그대로 이상민 선수가 왼발잡이인데 우측으로 쓰는 거는 변성환 감독님은 약간 우측응에는 이제 반대발 윙어들을 선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민 선수가 좌측에서 많이 우측에서 좌측발로 많이 사용할 것 같기도 하고 교체 카드로는 김민준, 조윤성, 권한규, 장석환, 김상준, 이민혁, 부실, 세라핌, 김지현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역시나 김현이 없네요. 사실 뭐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생각으로는 뭐 지금 생각은 그렇다. 파울리뉴도 없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누군가가 빠지고 누군가 들어와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뎁스가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김주찬 선수가 쓰임을 받거나 이상민 선수 쓰임을 받는 거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2장을 U22 카드를 빨리 사용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보통 투보란치를 세우면 그러니까 홍원진 선수가 작년에 최영준 선수와 비슷한 롤을 수행했다는 가정하에 네. 최영준까지 들어왔을 때 비슷한 유형으로서 투보란치를 세우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투보란치는 조금 유형을 다르게 가져가는 조합을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롤을 어떻게 부여할지 홍원진을 조금 더 저는 홍원진 선수를 조금 더 프리하게 같이 올릴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아까 강희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투박을 홍원진이 많이 소화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의문이 들긴 하지만 홍원진 선수가 사실 청주에 있을 때도 그렇고 많은 역할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최영준 선수가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아래 내려서 이끌어주고 홍원진 선수가 조금 더 프리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김상준, 홍원진을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홍원진의 선발 기용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왜냐면은 변성환 감독 카드에서도 홍원진 선수는 거의 주전으로 많이 쓰였고 김상준 선수가 교체로 많이 투입이 됐던 것 같아서 최영준을 만약에 무조건 디폴트로 넣는다 하면은 짝꿍으로 홍원진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홍원진 선수의 활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충북 청주에서 홍원진 선수가 좋았던 경우는 좌측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러셨죠. 좌측 풀백이 전지를 하고 좌측면 이동하면서 자유를 좀 얻을 때예요. 전방을 보면서 공을 소유하고 자유로울 때 굉장히 좋은 오른발 패스를 성공시키곤 했거든요. 그런 전형을 우리가 이제 이기재 선수가 앞으로 올라가면서 만든다면 뭐 그런 것도 홍원희 선수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 조합도 신선한 것 같아가지고 가동된다면 또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좌우 윙어를 저희 U22로 지금 채우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수원 팬들이 들으시기에는 워낙에 빵빵한 용병 자원들, 윙어 자원들을 우리가 보유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선수들로 좀 공격진이 좀 뭐랄까요, 불충분하지 않을까,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지찬 대한 생각, 상민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면은 교체 카드를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써야 되고, 제 생각은 둘 중에 한 명은 써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그 순간까지는 저희가 뭐 실점을 하거나 득점을 하는 데는 비슷할 것 같아요. 찬스가 메이킹 되는 게. 왜냐면 그 전까지는 센터백이랑 허리 쪽에서 많이 버텨줄 거고, 일류첸코가 강하니까, 나온다고 하면, 네. 일류첸코도 빌드업이랑 아래까지 많이 내려와 주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이기재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올라와서 중원 같이 도와줄 것도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기재 뭐 다이렉트 플레이가 일류첸코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저희 그 안양이랑 첫 맞대결 했을 때도 김주찬 선수다 그 김주찬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던 것처럼 포스트 플레이로 일류첸코랑도 투톱으로도 쓰일 수 있고, 이상민 선수가 강현묵 선수를 도맡아가지고 같이 도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저는 의심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선수들이 20분, 30분도 프로 무대에서 못 버틸 정도의 그런 파괴감이 없는 선수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버텨준다 한들 그 후에 오는 선수들은 더 이제 기대가 높은 선수들, 예를 들면 브루노 실바나 세라핌 선수도 그렇고, 김지현 선수도 아직 모르지만 그런 선수들도 아무튼 더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먼저 내보내는 게 저는 오히려 공격을 보는데 더 많은 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 선수들이 소년가장처럼 팀을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도움을 받으면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가지고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세 분의 베스트 11, 또 안산전 데뷔한 또 베스트 11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정말로 스쿼드가 웬일입니까? 말도 안 되게 좀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개막전 부푼 꿈을 가지고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께서 라인업 예측을 잘 해주셨는데요. 분명 수원을 상대로 대부분 팀들이 수비적으로 경기할 것 같은데 작년에 분석한 바로는 점유율이 곧 경기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상대하는 팀이 보통 비슷한 전술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상대하는 팀에 따라서 좀 맞춤 전술로 가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뭐랄까요, 스쿼드의 힘으로 아니면 초질간 우리의 전술 컨셉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좀 의견을 좀 각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축구에서 더욱 짜임새를 갖춰서 상대가 우리의 템포나 흐름을 많이 잡아먹히게 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우리 거 해야 된다. 네, 우리 거를 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거를 많이 신경 쓰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작년과는 비슷한 플레이로는 승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선수단도 많이 구축이 되었고, 그럼으로써 작년과는 다른 전방의 자원들과 중원의 보탬이 될 선수들까지 수비수들도 그렇고 한층 수준은 올라갔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팀에 맞춰서라기보단 우리 팀에 우리 것을 제대로 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후반기쯤으로 갔을 때 변성환 감독의 승률이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것 또한 우리가 제대로 하려 했던 거나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의 거를 더 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강효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도 비슷한데요. 강팀은 상대가 그에 맞는 맞춤 전술을 준비하고요. 반대로 약팀은 강팀에 맞게 전술을 준비합니다. 변성환 감독이 지난 시즌 중반 그리고 이번 출정식에서도 했었던 말이 있어요. 우리와 경기를 준비하는 다른 팀들이 우리와의 경기에서 특별히 준비를 해서 오고
우리와의 경기 이후에는 다시 무너지는 일들이 많았다라고요. 음, 그렇다는 건 지난 시즌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강팀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가 준비해온 걸 이겨내긴 어려운 정도의 애매한 강팀이었던 거죠. 올해는 상대가 무엇을 준비하든 우리가 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강팀이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라는 말이 있죠. 네네. 상대가 어떤 준비를 하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걸 하며 이기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건너스님도 앞선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완전 동의하고요. 그 상대하는 팀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우리와 이제 승격을 경쟁하는 플레이오프권 팀들을 상대로는 맞춤 전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변주가 분명히 예, 있겠죠. 그렇지 않은 팀과의 대결에서는 작년에처럼 그냥 강력한 플랜 A 하고자 하는 축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도 찬스가 여럿 있었는데요. 그 찬스를 살리지 못 살렸죠. 못하면서 네. 예, 우리가 꼬였던 것도 있고, 또 우리의 목표가 작년에 승격, 또 뭐 우승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목표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스스로 좀 그 말아먹은 경기가 많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찬스들을, 완벽한 찬스들을 하나하나 살려낸다면 뭐 나머지는 체급으로 찍어 누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성환 감독님과 선수단 프리시즌 동안 찍어 누를 수 있는 힘을 기르셨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개막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간호 감독님의 안산을 만나게 됩니다. 특이한 게 작년 마지막 경기가 안산이었는데 이번 시즌 첫 경기도 안산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안산, 많은 게 달라졌겠죠? 네, 많은 게 달라졌다는 표현이 부족한 정도인데요. 우선 지난 시즌 베스트 11이라고 하시는 선수들이 거의 다 떠났습니다. 이번 시즌 K리그2의 특징점이기도 한데 굉장히 큰 폭의 변화를 많은 팀들이 그러니까요. 줬어요. 네, 유행처럼. 네. 근데 또 주전인 선수들을 남기는 팀이 있는가 하면 뭐 주전인 선수도 다 교체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안산은 그 변화의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27명의 선수가 떠나고 24명의 선수가 새로 영입되었는데요. 지난 시즌 주력 멤버 중에는 골키퍼 이승빈 선수만이 그나마 재계약에 성공하며 팀에 잔류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상당히 예상이 어려운 팀입니다. 지난 시즌 이간욱 감독으로 교체한 이후의 안산을 되새겨보면 5백에 가까운 3백을 쓰면서 공격 시에는 주로 측면을 활용했었습니다. 선수의 면면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 기조는 여전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조심스럽게 예상컨대 작년에 이어 이승빈 선수가 골문을 지킬 것 같고 수원에서도 뛰었었던 이풍현 선수를 중심으로 좌우에 장민준, 김리관 선수가 3백을 구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난 시즌 비리 의혹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을 받아서 외국인 선수가 안산에 전무했었는데요. 그렇죠. 이번 시즌은 경남에서 뛰던 사라이바, 브라질 3부에서 뛰던 루안, 그리고 미국 2부 리그에서 뛰던 라파 선수를 영입하면서 전력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여기에 새로 영입된 조지훈 선수와 라파가 미드필더를 구성할 것 같고 좌우 풀백에는 왼쪽에는 박시화, 오른쪽에는 임지민 선수가, 이 선수들도 좀 어린 선수들인데요.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는 왼쪽에 이태근 선수가 있었죠. 좋은 팀을 선수죠. 떠났습니다. 박시화 선수는 매수 B팀, 그리고 임지민 선수는 대구 B팀에서 뛰면서 K3에서 꽤나 준수한 모습을 보였던 팀으로, 선수들로 알려져 있어요. 평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임지민 선수 같은 경우는 같은 포지션에 거의 국가대표급 선수가 있는 바람에 출전 기회가 어려워서 소속팀을 구하다가 이번에 안산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선수도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라이바 선수가 윙, 그리고 루안 선수가 포워드, 지난 시즌 이간호 감독 체제하에서 중용받았던 김우빈 선수가, 이 선수가 개인기량이 좋고 돌파력이 좀 있어요. 우리와의 경기일 때도 자신감 있게 1대1을 시도하는 모습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 선수의 출전을 이렇게 예상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안산 스쿼드의 면면을 일일이 확인해 봤는데 다 젊은 선수들이라 예상이 참 쉽지는 않아요. 네. 제가 예상하는 이 명단이 얼마나 맞을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뭐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애정하는 시리우스 이간호 감독이라 선전을 기대하지만 첫 경기는 수원에게 매서운 주사, 예방접종을 한 대 제대로 맞고 그것을 잘 삼아서 시즌을 나머지 잘 꾸려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또 앞서서 그 감독님과의 설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관우 형님 요번 경기 잠깐 쉬시고, 잠깐 쉬시고 그 다음 경기부터 시즌 시작하는 걸로 주력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건너스님 보셨을 때는 안산이 우리 상대로 어떤 컨셉, 뭐 라인이라든가 어떻게 들고 나올 것 같은지 예상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 하이라이트 영상을 다시 봤는데요.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 공격 장면이 대부분 우리가 공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 경기를 기억할 때 되게 고전을 많이 했고 또 상대도 결정적인 찬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거를 특히 초반에. 그렇죠. 네. 그 이태근 선수가 그 조윤성 선수와 몸싸움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우리가 힘들게 겨우 이겼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안산 경기를 보면서. 그래서 올해도 그 전체적인 컨셉은 작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감독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5-4-1 포메이션으로 일단 선수비를 단단하게 하면서 우리가 라인을 과도하게 올렸을 때 전방에 있는 선수들을 활용한 빠른 역습 전술을 구사하지 않을까 싶고 그 안산 입장에서는 홈 개막전이긴 하지만 비기는 걸 목표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강팀이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조급한 그런 상황을 역으로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진짜 냉정하게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건스님 말씀처럼. 네. 그 브라이언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맞 부딪혀서 라인을 내리다가 몇 차례 정도의 빠른 역습으로 카운터 어택을 노리고 위협적인 모습들을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미디어데이 때도 말씀을 했다시피 이관우 감독님이 우리는 95% 이상의 스쿼드가 대거 변화를 했다.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많다라는 말에서 패기 있는 모습과 새롭게 자기의 축구를 더욱더 풀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우리가 더욱 매섭게 공격을 한다면 쉽게 경기가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이승빈 선수인가요? 그 이번에 미디어데이 때 나왔던 네, 골키퍼. 그 골키퍼분이 뭐라 했죠? 뭐 잘 슛도 없었고 뭐 세지 않았다고 했나요? 이번에 한 대량 실점할 것 같아서 저희가 더욱더 잘 때리지 못하더라 그랬더니 네. 양명모 선수가 근데 안산은 우리가 다 이겼죠라고 맞받아 쳤죠. 그냥 그 말이 딱 그 말이죠. 저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젊은 선수들의 그 패기가 있기 때문에 좀 붙을 때 좀 강하게 맞붙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예측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결과를 좀 예측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매 시즌마다 그 첫 경기를 잘 못 풀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작년에도 아산을 상대로 그리 좋은 개막전은 아니었고요. 그쵸. 그 퇴장도 나오면서. 그 전전 시즌도 계속해서 개막전을 뭐 못 이기거나 아니면 뭐 어렵게 이기거나 좀 이렇게 어렵게 풀어갔었는데 이번 개막전 안산전은 다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과를 한번 예측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산이 어쨌든 비기는 걸 목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의 스쿼드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사실 작정하고 걸어 잠그는 팀한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 혹은 0-0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고전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첫 경기는 워낙 어려우니까요, 늘. 그래서 1-0 신승이죠. 신승하거나 0-0 무승부일 것 같다. 혹시 한 골을 넣는다면 누가 넣을 것 같으세요? 일류첸코가 넣겠죠? 일류첸코의 골로 1-0 혹은 0-0.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풀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계속 한번 예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상반된 얘기인데 경험적인 면의 차이와 팬이 이끌어주는 현장감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인 선수들과 우린 어떻게 보면 노련한 베테랑 선수들이 있고 체급 차이, 말 그대로 선수단의 체급 차이가 있어서 큰 득점 차로 수원이 압도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저는 5-0으로 이길 것 같거든요. 5-0. 5-0. 오, 네. 과감하게 질렀다. 역시 젊은 패기. 딱 1등과 11등의 경기 정도이지 않을까. 오호. 그래서 저는 5-0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과감한 선택 좋습니다. 누가 득점할 것 같나요? 일단 득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누가? 누구든 하면 그런 거 없이 그냥 5-0? 아니 5-0은 질러하는데 누가 넣을지도 모르는. 전 선수는 의미 없고 음. 팀이 이겼으면 합니다, 사실. 오케이. 그렇지만 네. 대승을 할 것 같아요.
5대0. 일류첸코 헤드트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류첸코 헤트트릭에 5대0 걸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윤님 예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안산은 3백에서 시작하는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한 팀인데요. 작년은 이게 안 되면서 본인들은 역습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습을 많이 맞는 상황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미드필드에서 소유할 때 이 순간적인 압박을 통해서 공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자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 경기뿐만 아니라 여타 경기를 봤을 때. 그래서 수원은 센터백에서 좌우 풀백으로 나가는 전진 패스, 상대 박스 근처까지 도달하는 속도, 좌우 사이드에서 직접 슛을 노리거나 안으로 투입되는 패스의 질,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소유하면서 점유율을 오래 가져가기보단 빠른 전개를 통해서 다이렉트한 공격을 시도하는 게 안산 같은 팀을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즌 마지막 안산 경기처럼 세트피스에서의 득점도 노려볼만 합니다.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아직 없는 팀에게 세트피스만큼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없고, 또 안산이 지난 시즌 내내 세트피스 수비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랑 경기할 때 이상한 세트피스 맞습니다. 전술을 쓰기도 예. 했지만, 안산이 용병 선수를 영입하긴 했지만 스쿼드의 면면이 아무래도 수원과는 비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너무나 제가 많이 했던 멘트인데, 선제골을 득점만 한다면, 또제골 언제나 중요하죠. 선제골만 득점한다면 무난히 다득점 승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3대0이나 3대1, 우리가 뭐 삐끗해서 3대1 하거나 3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득점권은 누구로 예상하십니까? 우선은 저도 일류첸코의 득점을 좀 예상하고요. 기대가 크네요, 일류첸코에 대한. 네, 그리고 이제 바라는 바가 있다면 강현목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일류첸코 강영목 득점으로 3대0 혹은 3대1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건너스님만 1대0 혹은 0대0으로 걸어주셨고요. 저도 한 4대0 나올 것 같아요. 역시 압도적으로. 왜냐하면 저희 이거 사석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안산을 그러니까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안산을 압도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원정이어도 그거는 우리 팀이 승격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뭐 개막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강팀은 강팀이어야 돼요. 4대0 압도적인 승리. 일류체코의 해트트릭 예상합니다. 네. 오케이, 1대 트릭. 그래서 저희가 이거 사석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팟캐스트 댓글에 여러분들의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일단은 한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하고 득점자까지 네. 예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코어, 승무패, 어느 팀이 몇 대 몇으로 이긴다 혹은 비긴다. 그게 득점자까지 맞춰주시면 우선순위로 저희가 저기 할 거고요. 만약에 스코어나 승무패를 맞추셨는데 아무도 뭐 예를 들어서 득점자를 못 맞추셨다 싶으면 이제 그 후순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토요일 날 개막전 경기가 4시 30분이기 때문에 그 댓글에는 그 시간이 다 뜨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2시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번 주 토요일 날 개막전이 열리는 토요일 날 오후 2시까지만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많은 호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 승무패와 득점자까지 맞춰서 치킨 이벤트를 당첨됐던 사람입니다. 저는 3대1 예상했습니다. 하늘이가 몇 대 몇 예상했었죠, 그때? 하늘씨도 2대0. 2대0이었죠. 예. 네. 여러분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골다방 크루에서 타율이 가장 높은 정하늘군은 2대0을 예상하셨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거 하시고요. 2가 수원입니다. 예. 토토 하시는데 저희를 이 정보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순수 하셔가지고 많은 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 개막전을 앞둔 우리 선수단에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막 원정 1라운드죠. 6,000분 넘게 수원 팬들이 갑니다. 추운 날씨에도. 두려울 건 없다고 보고요. 동계훈련 동안 선보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듯 1, 2라운드에 항상 큰 부상들이 많았는데 더욱 부상에 유의하시면서 올해는 승격 30주년인 만큼 오로지 우승에만 전념해 주시면서 정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이번엔 다르다고 기대를 했지만 이번 시즌은 진짜 정말 제대로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우리 트리콜로 동료들도 그러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대감이 부디 확신으로 변할 수 있도록 선수들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리그 개막전이기 때문에 의욕을 보이는 건 좋지만 또 너무 의욕적이다 보면 무리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90분 동안 준비한 축구를 침착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부상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T다운. 네, 선수들한테 정말 필요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예, 냉정하고 차분하게 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셨고요. 이렇게 이번 시즌 예상 그리고 개막전 예상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 있던 기억으로 인한 자만감이었다면 이번 시즌에는 자만감이 아닌 자신감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압도적. 이번 시즌은 이 압도적이라는 표현이어야만 우리들의 원하는 목표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선수단 여러분들도 피치 위에서 상대를 찍어 누르는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코칭 스태프 분들도 지략 대결에서 압도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팬들은 수원이 가는 어느 곳이라도 압도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압도하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안산 원정에서 6,000명이 넘는 압도적인 응원단이 갑니다. 돌아오는 팟캐스트 안산전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산전에서 뵙겠습니다. 혼자 갑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산에서 뵙겠습니다. 이름부터 와 스타디움이라 그런지 우르르 몰려갑니다. 네. 압도적인 6천 원정단과 함께할 안산 원정이 굉장히 기대돼요. 승리를 기원하며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건어스님 승료 되셔야죠. 승려돼야죠. 네, 기대가 큽니다. 갑자기 두려워지는데요? 끊고 가서 승료 돼가지고 2연승 가자, 2연승. 직관 2연승. 직관 그러네. 2연승, 직관 2연승. 좋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나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나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